매주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네,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 안진우 팀장하고 ETF 시장 관련 이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네.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연금 계좌에 또 해외 주식 ETF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과세 이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세 이연이란 말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말인데요. 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15.4%의 세금이 발생을 하지만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를 둘 다 이연을 해줘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한 3.3%에서 5.5%로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발의된 세법이 25년도, 4년 뒤인 25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해외에서 세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0이라는 세금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15란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14란 세금을 돌려줘서 네. 이걸 다시 원유치를 시킨 다음에 일반 계좌는 15.4%의 원천 징수를 하고 고객한테 나가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3.3%를 떼는 방식으로 과세 이연을 시켜줬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세법이 바뀌면서 과세에서 국세청에 돌려주는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대로 과세를 한 85라는 100이 나왔을 때 15를 떼고 85라는 자금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지금 연금 계좌로 되고 또 연금으로 받을 땐 또 3.3% 세금 또 떼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꽤 그러네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발생한 지 지금 법이 발의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지금 받으신 분들이 분배금이 좀 많이 줄어서 당황하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걸 관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 계좌에 세금 이연 혜택을 주는 거는 스스로 이제 노후 생활 자금을 좀 더 마련하라라는 일종의 인센티브 책인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과세 논란이 지금 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금투업계와 정부가 지금 그 논란을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게 뭐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계좌가 뭐 나중에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월배당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게 지금 과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네. 뭐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뭐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과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좀 길게 봐야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네. 네, 대책이 꼭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렸었죠.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만회를 하는 양상인데 ETF 네네. 쪽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까? 네, ETF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률을 보시면은 최근 한 주 수익률이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2.6% 정도가 됐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03%, 나스닥 100이 0.60%로 코스닥이 좀 많이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쪽이 수익률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나은 편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0.33%가 빠졌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 보셨을 때는 코스피가 다른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지난주에 딥시크 이슈가 시장을 강타를 했고 네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ETF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편입한 ETF들이 꽤 많을 텐데 동향이 네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엔비디아 딥시크 이슈가 일어났을 때는 이때가 저희 연휴 기간이어서 조금 충격이 덜했었는데요. 1월 24일 날 엔비디아가 147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2월 3일 날 12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등락률을 보시면 한 18%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편입이 된 ETF를 보시면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얼마 정도 하락을 영향을 줬는지 보시려고 하면은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ETF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편입 비중 27.9% 엔비디아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변동성이 작은 채권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온 등락률 마이너스 5% 정도가 엔비디아가 그 ETF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최대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미치는 보통 ETF의 한 종목에 최대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30%의 비중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한 5%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네네. 종목들이 ETF 측면에서 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상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시장이 약간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에 좀 관심을 가졌나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형국인데요. 1위부터 보시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 2위는 은행 정기예금 유동화시킨 양도선 예금에서 투자하는 CD금리 액티브가 한 56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한 5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지금 요즘에 가장 전력 쪽이 가장 핫하긴 하죠. 전력 수요 부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성과 개선이 네. 많이 되는 미국 AI 핵심 전력 인프라 쪽이 한 478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6위를 보시면은 6위도 미국 나스닥 100이 돼 있고요. 7위도 미국 S&P 500 등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연초부터 이어졌던 게 계속되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사항이 코덱스 네. 200, 네. 국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에 270억 정도 개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연초 이후를 봐더라도 대동소이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연초 이후를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입니다. 개인 순매수를 보시면은 1위가 타이거 S&P 500이 한 3,2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아까 보셨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100, S&P 500, 뭐 CD금리 액티브 이런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자금들이 개인 순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위를 보시면 나스닥 100, 뭐 미국 반도체 나스닥, 그다음에 머니마켓 액티브 거의 비슷하고요. 10위를 보시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네네. ETF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편입 비중의 50% 이상으로 테슬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딥시크 이슈에서 시장의 이슈는 관세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도 방금 전에 자금 유입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 쪽 관련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쏠림 현상 계속될 걸로 보세요? 예,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2월 1일 날 행정명령을 부과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네. 그다음에 중국 쪽에 네.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을 했죠. 그러다 갑자기 어제 지금 행정명령 30일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중국도 지금 협상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속도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아마 대선 민의를 초반부터 강력하게 반영을 해서 중간 선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두려는 의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를 보시면은 교역량에 있어서는 1, 2, 3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부터 서서히 그 관세 협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자체도 문제지만은 네.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유예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 관세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본토 기업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양상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쪽은 개인 투자자들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출렁였잖아요. 이에 네네. 따라서 수익률은 어떤 ETF가 좋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익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수익률을 봐서는 1, 2위가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과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이 약 1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인터넷 탑 10도 한 1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주로 그 자동차 촉매라든지 이런 들어간 팔라듐 선물을 거래하는 라이즈 팔라듐 선물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즈 글로벌 비만 산업 탑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가 되고 있는데요. 5, 6, 7위가 모두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 2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위도 글로벌 빅파마라고 해서 대형 제약사 15개 대형 제약사에 투자하는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가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금 선물이 아닌 현물에 투자하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2 밸류체인 저희 비만 치료제를 주로 하는 1112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게 주간 1, 2위 수익률에 탄소 배출권이 그러네요. 올라온 거예요. 예. 이거는 네, 맞습니다. 어떤 예. 이슈가 있었습니까? 유럽 쪽에 지금 굉장히 한파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한파가 돼버리면은 천연가스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부터 지금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비싼 천연가스보다는 저렴한 석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석탄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 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6월 이후로 유럽 쪽에서 4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럽 쪽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둔화되고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약간 불식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에 있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LG CNS가 우리 시장에 네네. 상장이 됐잖아요. 혹시 네네. ETF의 편입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이라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패시브 ETF 중에서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아직은 코스피 200 쪽에 LG CNS가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23조, 24조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되어야 네. 편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주가를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편입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NH 아문디 자산운용 안진우 팀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